한류 콘텐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쭉 앞에서부터 섹션 1, 2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은 공간과 경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온라인에서의 경험이면서 오프라인의 경험이냐라는 것들을 제가 막 설명을 하나씩 쫙 펼쳤는데 그것들이 코스메틱 뷰티 트렌드에 기반을 했고 그 트렌드들이 올라오면서 요즘 전 세계 뷰티 트렌드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정말 트렌드 중인 AI와 뭐 증강현실까지 얘기하면서 초개인화가 대두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초개인화가 대두된 것들을 그냥 뒀다라면 이렇게 K 컬처들과 K 뷰티들이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로 공간에 대한 얘기, 경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했던 하나의 브랜드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걸 콜라보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지금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브랜드에서 하는 마케팅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바로 이게 론드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론드리 프로젝트. 자, 론드리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면 셀프 무인 세탁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코인 넣고 세탁하는 게 너무나 요즘 자연스러워졌지만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에 해방촌에서 이 론드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인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주얼 이미지도 보시겠지만 지금 2023년, 2024년에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무드이잖아요. 진짜 트렌드했고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이 론드리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면 셀프 무인 세탁방과 바리스타가 결합된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요즘 뭐 성수만 가면 이런 것들 흔하게 누릴 수 있는데 이 공간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 브랜드는 경험을 팔았어요. 경험 마케팅에 집중했어요. 세탁이라고 하는 일상의 그런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탁소에서 그날 하루에 종이 있었던 일들을 세탁을 통해서 피로도 풀 수도 있고 여유와 힐링을 느끼는 것들을 거기에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가 경험이 되면서 결국 새로운 만남들이 존재하고 결국 예전에 그런 사랑방 같은 개념이 이 론드리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였던 거죠. 그래서 2호점, 3호점 점점점 확장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프 스타일 숍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라이프 뷰티, 라이프 스타일 이게 결국은 라이프 뷰티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라이프 뷰티까지 확장됐는데요. 결국 여기엔 핵심 뭐냐? 공간에서 경험을 마케팅하고 경험을 세일즈했다는 거죠. 세탁방과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좀 이질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사랑방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오늘 셀프로 코인을 넣으면서 세탁하는 곳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 구석에 놓여져 있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음료를 구입해서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크루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세탁과 커피라는 도구를 갖고 이 공간에서 결국 사랑방이라는 표현에서 사람과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확장되고 발전한 겁니다.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론드리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 세탁의 용품까지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매한 것들을 나눌 수 있고요. 결국 이 사랑방인과 동시에 여기서 문화, 컬처, 예술, 전시까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공간. 결국은 세탁과 바리스타의 그 커피가 어우러지는 콜라보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고 난 후 속 시원하게 마음처럼 고객들하고 고민을 나누고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패브릭 천에 자기 고민을 막 적어요. 그리고 적은 것들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요. 이게 론드리 프로젝트의 가치이고 이 론드리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핵심을 전달하게 되는 행사와 이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슬로건들이 어디에도 있냐? 그 곳곳에서 보여지는 그 공간에서 이게 결국 마케팅이고 결국 이것이 가치고 이런 것들이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지금의 많은 팝업 시대가 일어나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슬로건을 만들고 그들이 가지는 이 가치를 얘기하고 결국 이게 바로 미닝 패션, 미닝 아웃 소비와 함께 MZ 세대의 이 무드와 결합되면서 이게 이제 시너지가 더 확장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론드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했던 물론 2015년 아주 예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코스메틱 브랜드 중에 뭐 퍼센트 같은 브랜드는 정말 인디 브랜드예요. 림 카테고리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립 제품, 립밤, 립 틴트, 립 라이너. 근데 지금은 그 립으로 얘기했던 그 슬로건들이 쿠션도 가고 아이까지 가고 심지어는 이제 브로우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내추럴함, 자연스러움,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전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하면 차별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음식은, 한국의 뷰티는, 한국의 컬처는 차별화가 있네, 새롭네, 신선하네, 근데 거기 안에 근데 가치도 있네, 라이프에 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선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많은 전문가들 혹은 만나는 뭐 여러분 같은 전문가들, 저 같은 아티스트들, 저 같은 뭐 셀러들, 뭐 저 같은 그런 마케팅하는 사람들이든 모든 이 K 컬처와 K 뷰티와 관련된 모든 이 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핵심이 그 가치를 가지고 나를 만나는 고객에게 정말 최고의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 세탁이란 키워드로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시켰던 런드리 프로젝트가 시작이었고 하나의 예지만, 그것들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브랜드들이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간에서 형성되는 그런 이벤트와 행사들이 발전되면서 세탁이 그도 핵심 중에 하나였잖아요. 세탁 세제가 나오고요. 섬유 유연제들이 그곳에서 보여지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직접 자기들이 만든 PB 브랜드들이 아니라 많은 또 다른 K 브랜드들, 작은 인디 브랜드들이 그곳에서 입점을 해서 경험을 하고 또 다른 그런 팝업의 형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편집샵이라고 하죠. 요즘 편집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굉장히 작은 브랜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성수만 한번 가시면 성수에 365일 팝업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 성수를 통해서, 성수에서 이제 뭐 한남도 가고 청담도 가고 여러 곳에서도 팝업이라는 형태로 일어나지만 결국 이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경험하듯이 그 진정성교 가치 있는 차별을 통해서 경험을 전달하니까 그 경험들이 결실을 맺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오프라인에서의 경험들. 근데 이게 이제 어때요? 우리는 지금 SNS 너무나 노출이 잘 되어 있고 누구나 다 하잖아요. 디저트 가게에 가서 누구나 다 음식을 주문하고 뭐부터 하죠? 다 사진부터 찍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요? 인스타에 올리죠. 이제는 그런 경험들이 익숙한 거죠. 당연히 예뻐야 되고 당연히 맛있어야 되지만 예쁘지 않는 맛있음은 점점점이 되는 아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다면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 그 중에서도 이제 팝업, 제가 계속 그 대팝업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건 인디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라 거대 기업들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브랜드, 설화수 같은 브랜드에서도 플래그십을 열고 있고요, 북촌에서. 그리고 M마켓이라고 하는 화장품 틈새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티와 뷰티가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가시면 그 아이소 같은 브랜드들이 그 브랜드 갖고 있는 철학과 컬러들을 전하는 것들. 결국 거기에 고객들한테 새로운 화장품을 경험하게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행사들을 복합적으로 문화 공간에서 결국 놀이터 같이 운영하게 되는 거죠. 거기 외에 소비자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초개인화 브랜드들이 그것들을 하니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초개인화를 접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의 무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맞춤으로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팝업의 활성화가 되고, 이 팝업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쭉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비자 접점에서 확대된 거죠. 독특한 컨셉의 문화들, 서비스들을 무장한 플래그십과 팝업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뭐 논픽션 같은 브랜드는 서재 컨텐츠로 해서 독서와 함께 문화를 경험하고, 결국 이거 어떤 것들이 뭐냐면 제품과 함께 다양한 아트북 큐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컨텐츠들, 결국은 컨텐츠와 가치를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되고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유니크하게 할 수 있도록 큰 대기업이든 인디 브랜드든 온라인만 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도 플랫폼을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툴들이 바로 이런 스마트 스토어 팝업인 겁니다. 자, K컬처 트렌드 중에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에 정말 잘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뮤즈. 저는 어뮤즈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 어뮤즈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플래그십과 팝업의 형태들이 너무나 트렌드하고 한류와 잘 접목되면서 지금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브랜드는 라이프스타일 비건이 나왔죠. 비건 웰리스.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비건 웰리스 뷰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팝업이 라는 형태의 플랫폼으로 계속 소비자들, 고객들을 만나고 있고요. 여기서 형태가 저렇게 보시면 되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히피라고 하는 캐릭터도 만들어내고 혼자 만들지 않았어요. 또 인디 브랜드인 스트릿 기반이 하는 스트릿 커뮤니티 노웨이브와 협업을 통해서 또 창조해내고 또 요즘 AI 증강현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자회사의 스노우 산하에 있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서비스와 함께 K 퓨처 걸 아마라라고 하는 캐릭터 모델까지 가상으로 만들어내서 그 모델이 실제로 제품을 표현하고 인플루언서처럼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류의 힘은 여러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기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만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 플랫폼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잘 나눠서 혹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야 되는 옴니로서 잘 경험하게만 한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여기에서 K컬처, K푸드, K뷰티 특히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K뷰티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더 경험할 거고요. 거기에 초개인화가 됐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개인화 니즈에서 정말 등장한 게 또 맞춤 화장품이 또 존재합니다. 맞춤 화장품은 좀 이제 뭐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맞춤 화장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AP라고 하는 거대 기업 아모레 퍼시픽의 브랜드 중에 이제 라네즈라는 브랜드가 명동에 이 비스포크 네오라고 해서 아모레 성수에서도 경험했던 것들을 좀 더 확장하고 성장시켰는데 이번 여기 보시면 로봇이 몇 가지 키워드의 초개인화적인 설문만 넣어주면 맞춤으로 파운데이션을 제조해줘요.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아티스트들이 하나하나 조색했죠. 물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초개인화 요즘 트렌드와 맞물어져서 맞춤에 맞춤을 가져가서 1대1로 컬러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더 초개인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춤까지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파운데이션 제품 하나를 선택해도 나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말 쫙 달라붙는 맞춤이 되는 거예요. 초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필 스테이션 같은 잘 활용하면 돼요. 여기 이제 환경, 부각, 미닝아웃이 있었죠. MZ 세대의 그 트렌드가 컨저스와 크림 뷰티로 확대되면서 내가 사용한 제품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환경과 지구를 생각해 내가 갖고 있는 텀블이나 내가 갖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유리 용기에 담아서 쓸 거야 같은 가치가 드러나면서 이런 리필 스테이션들도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것들도 오프라인에서 경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의 경험들이 오묘해지면서 절대 강자로 등극한 올땡땡,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옴니 채널을 이제 다 섭렵하려고 해요. 오프라인만 다 전 세계적으로 혹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를 다 해서 옴니로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왜?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이제 올땡땡이 다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MZ 중심이었고요. 근데 그러면 MZ라는 세대들만 하느냐? 아니죠. 예. 1990년대부터 2000년을 흐르면서 이제 이 Z세대들이 있었고 그 이제 80년 초반까지 뭐 저 아우르는 이 시대의 MZ라고 사실 얘기를 하지만 진짜 소비가 일어나는 건 40, 50대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장년층은 어디 가냐? 화장품 전문점. 우리 예전에 명동 거리에 걸으시면은 로드샵들이 많이 존재했잖아요. 그런 로드샵들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추 전국 시대인 거죠. 올리브영 뷰티 편의점도 계속해서 확장돼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전문 브랜드인 뭐 토니모리부터 시작해서 네이처 패브릭 같은 우리가 예전에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경험했던 그런 많은 전문점들도 다시 부활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국 뭘 하죠? 경험을 제공하고 경험을 팔고 그것들이 제품들이
이제 더 성장이 일어나고 매출로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올까요?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직접 가서 내가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떤 것들이 전달돼야 되냐? 가치, 경험들이 분명하게 떨어지면 더 1, 2, 3 혹은 제3의 결국은 이게 X 제곱인데요. 곱절의 경험들이 이루어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험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많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을 재방문하는 효과까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 플래그숍이 왜 제가 K-걸, K-뷰티, K-한류가 그렇게 힘이 있나고 말씀드렸냐면 샤넬이라는 거대 외국의 브랜드가 샤넬 뷰티도 이젠 한국에서 팝업을 하잖아요. 그 팝업의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샤넬 뷰티도 결국은 경험을 하기 싶어서 여기서 시간 따라 있는데 뭐 성수에서 있었던 팝업의 형태인데요. 향수를 런칭하고 이 향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이들이 경험한 가치들을 이 스토어 안에서 누리게 했습니다. 당연히 포토부스가 있고 메이크업 터치도 존재했고 찐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왜? 팝업이라는 형태로 사람들이 와야 하고 이곳에서 그 브랜드를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찐으로 경험을 해야 이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SNS에 자유롭게 우리가 뭐 푸시하지 않아도 돈을 주지 않아도 자유롭게 알아서 바이럴을 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샤넬 뷰티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한국에서 팝업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팝업 스토어는 끊임없이 진화를 할 겁니다. 나노 서비스가 결합이 되고 그게 결합된 것들이 결국 팝업의 형태로 오프라인 형태로 그리고 나노는 사실 온라인의 경험들이 오프라인의 경험들이 결국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믹스되면서 옴니라는 게 계속 일어났잖아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제가 아까 중간 정도에 말씀드렸던 인디 브랜드인 지피스킨이라는 브랜드가 펼쳐졌던 팝업을 성수동에서 했던 그런 비주얼과 이미지들입니다. 결국 이들도 작은 브랜드지만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주는 거죠. 외국인들한테도 경험을 팔아야 되고 경험을 전달해야 되시 이들 갖고 있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무기로 결국 플랫폼으로 선택한 게 온라인에서의 팝업 형태의 플랫폼을 선택했고 당연히 성수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고 여기에 이제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합류를 합니다. 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인플루언서들한테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들이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다 방문할 수 있도록 누구나 외국인도 방문할 수 있고 내국인도 방문할 수 있고 이곳에서 작은 곳이지만 작은 브랜드지만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바이럴을 일어날 수 있도록 결국 K-뷰티가 지금 사랑받고 있고 점점점 더 성장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계속 방문하는 목적은 온라인으로 경험을 하든지 오프라인으로 경험을 하든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K-컬처,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먹는 음식, 가수들이 뭐 바르는 화장품, 입는 옷,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디서? 직접 와서. 그곳에서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정성과 가치로 정말 뚜렷하게 전 세계인 누구도 하지 않는 것들을 한국인들은 K 문화와 K-컬처들을 한류의 열풍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한류, 뭐 K-컬처, 모든 트렌드 다 얘기했지만 결국 경쟁력이 뭐다 하면 경험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험. 그게 X라고 제가 했는데 익스프레션의 E와 그 다음에 X. 그리고 곱절이 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저는 확장될 수 있을 것이고 제곱의 제곱을 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딱 기억해야 될 것은 플랫폼. 그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아니면 그 둘을 믹스한 옴니든지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경험이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한류가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다 한국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관광을 오고 있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있는 옴니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줘서 여러분들이 펼쳐주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신다면 이 가치, 이 한류의 경쟁력, 이 한류의 콘텐츠들은 계속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꼭지로 마무리하고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 경험, 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커머스라는 새로운 셀러와 새로운 형태의 마켓,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또 소비자들이라고 하죠. 이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인터랙션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의 꼭지들이 결론은 팔로우 하고 싶고 플랫폼에 합류하고 싶은 게 되는 거죠. 인지도에서 선호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한류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과 한류 콘텐츠는 결국 초계이나 트렌드와 결합되면서 이 플랫폼에 얼마나 진정성을 넣어주느냐, 그래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경험을 하느냐, 익스피리언스를 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선호도로 바꾸실까요?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티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뷰티 용어는 사실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입으로 뱉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리퀴드, 플루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물, 액체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이처라이징, 수분 기능이 뛰어난 보습이죠. 모이처라이징, 보습을 책임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워터프루프, 방수 기능,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타입을 워터프루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컨센트레이트 혹은 콘센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농축된 거, 굉장히 쫀쫀하게 텍스처가 많이 붙어 있는 이런 농축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톡스, 디톡스 주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인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디톡스. 다 아는 단어들이고요. 또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리프팅, 리프트라고 생각하십니다.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주는 주름 제품에 사용되는 용어고요. 오일 프리, 유분기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구매할 때 참고해야 될 게 바로 오일 프리죠. 오테르말. 자, 오테르말은 사실 불어입니다. 온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테르말이라고 적혀있는 온천수, 쉽게 말하면 미스트, 미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그런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세범. 세범은 사실 피부 피지를 뜻하는 건데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세범 파우더라고 얘기하는데 파우더 컨트롤, 세범 컨트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유분, 일명 개기름이잖아요. 그 개기름으로 지성 피부나 유분 관리가 필요할 때 찾는 제품들 중에 이런 세범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범 파우더를 예로 들 수 있고요. 그다음 포어는 모공입니다. 모공 세럼, 포어 세럼, 모공 관리를 하는 효과적인 세럼이야 라는 그런 제품들에 다 포어라는 게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티에이징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안티에이징, 주름이나 탄력에 효과적인 제품들로 묶여져 있고 항노화를 뜻하는 안티에이징이 있고요. 또 이제 유기자차와 무기자차가 있습니다. 유기자차 뭐지? 무기자차 뭐지? 당황하지 마시고 유기자차는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는 무기적 자외 차단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걸까요? 그죠? 하얗게 백탁 현상이 일어나는 게 무기적이고요. 백탁 현상이 없는 것이 유기적입니다. 없지만 화학 반응 때문에 외출 전에 미리 발라야 되는 자외선이 유기적. 유기와 무기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백탁이 있다, 무기. 백탁 없다, 유기. 그러나 피부가 좀 더 좋은 것은 무기죠. 왜? 화학 반응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백탁 현상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외출하기 직전에 발라도 돼요. 근데 유기는 백탁 현상이 없지만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화학적 반응이 있기 때문에 외출 전에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는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는 세정제 혹은 스크럽 혹은 클렌징한테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오는 단어가 아하, 바하가 있어요. 자, 아하는 수용성 성분에서 각질을 제거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제품이고요. 건성이나 중성 피부에 보습을 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표면의 각질을 제거하고 주름의 관리를 원한다면 아하라고 적혀있는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 바하라는 제품은 지용성 성분으로 아하보다 침투 능력이 조금 더 우수해요. 그래서 지성 피부 또는 피부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있을 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의 여드름이나 모공 관리가 난 지금 필요하다, 그런 고객이나 그런 외국인이 질문을 한다면 바하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하, 바하는 결국은 물리적 필링과 화학적 필링이라는
필링 젤이나 스크럽 혹은 클렌징 제품들에 많이 적혀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화이트 헤드나 블랙 헤드를 말씀드린다면, 화이트 헤드는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모공 안에 피지가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그 흰 여드름이나 알갱이를 뜻하고요. 블랙 헤드는 이미 아시죠? 코 주변에 블랙 헤드는 화이트 헤드가 모공에서 일부 밖으로 나오면서 산화되면서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헤어와 블랙 헤드는 함께 같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것들을 클렌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물리적 필링이나 화학적 필름들이 존재한다. 물리적으로 피부를 분질러서 각질을 제거하는 게 물리적 필링이고, 화학적 약물을 통해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화학적 필링인데, 그 화학적 필링이 어디에 해당하냐? 아하와 바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리적 필링은 뭐다? 필링 젤이나 스크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스킨, 토너. 너무 잘 알죠? 토너 많이 합니다. 스킨케어 제품들 중에 토너, 스킨 토너를 스킨을 빼버리고 그냥 토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물의 점성이 있는 기초를 뜻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로션, 혹은 에멀전이라고 하는데요. 로션, 에멀전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결국은 약간의 찐득함의 농축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에서는 로션을 스킨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존재해요. 스킨케어 제품들 얘기입니다. 스킨, 토너, 로션, 에멀전. 그 다음 단계에 쓰는 제품이 세럼, 에센스. 이렇게 좀 더 농축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질감 자체가 점점점 무거워진다 라고 표현이 좀 좋을까요? 그래서 에센스가 좀 더 농도가 진하고 무겁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같아요. 세럼과 에센스도. 그래서 스킨케어를 생각하신다면 스킨 토너, 에멀전, 세럼, 에센스 뭐 이런 세 가지 스텝 정도를 사용하셔도 좋겠다라고 기본적인 스텝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기자차, 무기자차는 한 번 더 제가 찝어주기 위해서 여기 장표 한번 넣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유기자차의 장단점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차단제의 종류라는 거. 유기자차는 모든 피부가 발라도 좋고, 무기자차는 민감한 분들이 사용하면 좋고, 이것들도 혼합된 것도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는 그 사람의 개인의 니즈에, 초개인의 니즈에 맞춤으로 요즘 발라준다. 백탁이 있고 없고 따져주시면 좋고요. 내 피부에 자극이 있고 없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색조 제품으로 넘어왔습니다. 색조에서는 아마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용어 중에 글리터, 세틴, 쉬머, 일루미네이터,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글리터, 쉽게 하면 펄 입자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클링, 같은 표현이고,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블링블링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들 중에 글리터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펄 입자가 곱고 매끈한 게 세틴입니다. 그리고 쉬머라는 것들, 쉬머는 자연스러운 광채, 은은하게 반짝이는 것들을 쉬머라고 하고요. 그게 좀 더 이제 딥하게 표현한 진주 펄 입자를 넣어서 리퀴드하게 만든 제품들을 일컬어 일루미네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브랜딩, 많이 들어보시죠? 브랜딩, 그냥 섞는 거예요, 섞는 거. 펴 바른다라는 뜻에 더 가깝죠. 그래서 아이 제품을 브랜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라디에이션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색조 제품들 중에 아이 섀도우나 립 제품을 바를 때 경계를 부드럽게 펼쳐서 그라데이션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깔 이상, 두 가지 컬러 이상을 브랜딩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효과를 주세요라는 말이,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혼합해 주세요, 발라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딩, 그라데이션 한 번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또 많이 또 듣는 용어들 중에 롱 라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높은 지속력이에요. 주로 단단하고 되직한 타입이 밤 형태로 있는 게 이제 립밤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롱 라스팅은 사실 뭐 파운데이션에도 붙고 립에도 붙고 여러 가지 그 섹션에 다 붙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면 그냥 롱 라스팅은 지속력을 높이는 거야, 지속력 높은 제품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베이스 군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크림 아시죠? 정식 명칭은 브레미쉬 밤이고요. 피부 치료와 피부의 재생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출시를 했는데, 이제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부드럽게 뷰티 쪽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잡티를 가리고 피부 톤을 보정해주는 크림을 비비크림이라고 하고요. CC크림. 자, 비비크림 다음에 이제
마케팅적으로 좀 확장되면서 나왔던 아이템인데 CC크림은 컴플리트 컬러, 뭐 코렉트 콤보, 컴플렉스 컬렉션 같이 브랜드마다 제조사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CC크림은 BB크림보다는 수분 함유량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촉촉하고 좀 더 가볍고 커버력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BB크림과 CC크림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매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이 파우더나 쿠션 아이템이나 베이스 제품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건데, 매트는 아시겠지만 보송보송한 표현, 유분감 없는 피부를 지칭하는 게 바로 매트입니다. 광택이나 윤기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매트 쿠션 주세요 하면 광택감 없고 포송포송한 표현을 하는 쿠션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쿠션은 쿠션 타입을 줄인 거예요. 자,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뭐냐면 피부를 모공이나 피부의 요철들을 자연스럽게 메꿔주면서 피부의 피지를 잡아주는 기능이 첨가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실리콘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주성분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는 또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 좀 더 쪼개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프라이머도 스킨케어가 끝난 다음 선블럭, 선크림과는 다른 영역으로 페이스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 하는 첫 단에서 쓰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이머는. 그리고 틴티드 모이처라이저. 틴티드 모이처라이저는 BB크림 혹은 CC크림을 떠올리시면 가장 쉬울 건데요. 틴티드, 얇게 얇은 빛깔로 모이처라이징 한다. 그래서 가볍고 촉촉하게 피부가 원할 때 쓰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남성들도 또 많이들 선호하시는, 예전에 꽃을 땡땡땡, 꽃을들 컬러 로션 같은 거를 떠올리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틴티드 모이처라이저. 파운데이션보다는 가볍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벼운 타입의 비비크림 혹은 컬러 로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팅이라는 단어가, 히팅은 히팅 뷰러, 히팅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뷰티 쪽에서는 열감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때 히팅을 쓰기 때문에 히팅건 하시면 안 돼요. 히팅 뷰러, 히팅팩. 그래서 조금은 따뜻하게 열감을 올려서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는 데 하는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이 히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픽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픽서는 제형을 고정시키는, 그리고 오래 유지시키는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픽서는 보통 이런 분사 형태의 미스트 타입의 분사되는 형태로 많이들 구현돼요. 픽서. 그래서 모든 메이크업이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로 픽서를 뿌려서 메이크업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용어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약간 서비스 혹 팁 개념으로 스프링, 썸머, 어텀, 윈터 이렇게 네 가지의 계절의 타입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뷰티 용어들이 존재하는 게 결국 우리 안내 관광 통역사들 분들께서 고객들 혹은 외국인들한테 많은 제품들을 경험을 통해서 오프라인은 온라인은 계속 이렇게 소통하실 거고 안내하실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스프링, 썸머, 어텀, 윈터 같은 이런 퍼스널에 대한 얘기도 가끔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딥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썸머에는 어떤 컬러가 쿨톤이 더 잘 어울리고, 가을, 어텀에는 웜톤, 노란색 계열이 잘 어울리고, 윈터에는 투명하고 창백한 그리고 약간 콘스트라트가 강한 것들이 좀 잘 어울리고, 스프링에는 따뜻한 페일 톤, 라이트 톤, 비비드 톤이 잘 어울린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한류 컨텐츠를 지나서 뷰티 용어까지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관광 통역 안내사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12가지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온오프라인의 플랫폼에 대해서 정말 가치를, 그리고 트렌드를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면서 이 강의의 하나하나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혹은 길지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현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